자, 철기 한번 갈게요. 철기는 지금 구수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신석기, 청동기예요. 자, 철기 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암기 코드 한 3개만 잡으면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동창 3명을 적었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명철이, 한철이, 널철이. 명철이, 한철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인데 널철이 좀 어렵죠. 네, 거의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철기 시대를 적어놓은 겁니다. 철기 시대에는 명도선, 어수전, 반량전 같은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중국과 무역 또는 통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통용됐음을 알 수 있다. 명도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사용되었던 화폐.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진나라, 우리 진시황 있죠? 진나라 시기에 사용되던 반량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 명도전. 두 번째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두 번째 칼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죠? 칼처럼 돼서 평상시에는 칼인데 유사시에는 도자가 칼도자입니다. 이렇게 칼도자. 유사시에는 칼의 기능이고 평상시에는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즉 공자, 맹자가 살았던 시기에 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춘추 전국 시대니까. 한나라 우리 한 고조, 그 다음에 한무제,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시기에 화폐가 우리나라에 사용됐다. 반량전, 진시황 시기, 진나라 시대에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반량전이 사용됐다. 고로 철기 시대에 중국과 우리의 교류가 원활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자가 유입됐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자가 유입됐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는 진가와 부시입니다. 진과란 한자를 했습니다. 진나라 시대에 사용되던 창과예요. 창이에요. 두 번째 그림 봐보시죠. 이게 꺽쇠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 우리 옷을 사다 보면 뒤에 브랜드가 붙어있죠. 브랜드 상표가 붙어있고 제작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붙어있죠. 요게 진과라가 진자가 써져 있다. 진나라에서 만들어진 창이라고 써져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런 창들이. 붓, 밑에 붓 봐보시죠. 좌측에 붓. 완벽하진 않지만 붓은 결과적으로 뭐죠? 글씨를 쓰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죠? 네. 경상남도 창원시 다오리 유적지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재작년 7급 문제예요. 재작 7급 문제인데 틀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7급 안 애들이. 왜? 붓이 발견된 동네는 경상남도 창원시 1번 다오리, 2번, 3번, 4번 각자 다 다른 동네를 다 적어놨어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틀린 놈 병신이지. 왜? 수업 시간에 선생님마다 얼마나 하는데요. 이론 시간에 하고 문제풀이 시간에 하고 사료 시간에도 하고 수없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동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자꾸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잘 몰라요. 가끔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몇 동 몇 호지? 몰라요. 지하철 딱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동 몇 호지? 근데 특이한 것은 내가 몸이 습관처럼 집을 향해 쫓아가더라는 거야. 찾아가더라는 거야.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는데? 전화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집에? 몇 번이냐고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딱 눌러줘 또 특이하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 가끔. 우리 집 몇 동 몇 호였지? 비밀번호 뭐였지?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봐봐요. 그런데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적이 뭐냐면,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 몰라도 돼요. 요즘은 주차장에 올라갈 때 하나 있고, 입구에 들어갈 때 하나 있고, 되게 복잡해, 비밀번호가. 그래서 가끔 번호가 틀려지게 공시가 되면 미치겠어, 내가. 그래서 가끔 카메라로 찍어놔, 이렇게. 주차할 때 하고, 들어갈 때 비밀번호 내가 모르겠어, 가끔씩. 근데 이건 외워야 돼. 그건 돈이 안 되니까 몰라도 돼. 집에 전화해서 관리사무실에 물어봐도 되고. 이건 외워야 돼. 오케이? 경남 창원시 다오리 유적지에서 뭐가 발견됐다? 붓이 발견됐다. 제가 비밀번호에 하는 얘기는 뭐야? 돈 안 되는 거에 오지 마, 앞으로 여러분들. 돈 되는 것만 외워. 집에 비밀번호, 내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 외우지 마. 아셨죠? 돈 되는 것만 외우라고, 앞으로. 안 외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에 우리나라에 널 무덤이 발견되었다. 자, 봐봐. 청동기는 돌을 되게 많이 썼어요. 어디 영향을 했죠? 북방? 시베리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돌을 되게 많이 써서 크게 만들었더라. 철기시대에는 널 무덤이에요. 널 무덤이에요. 봐봐. 돌 무덤은 뭐야? 석곽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놓고 안치하고 무덤을 만드는 거야. 청동기 시대. 북방 시베리아 영향을 받았다고. 저기 북방에도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고. 결국 우리 민족의 뿌리가 북방 시베리아일 거란 얘기예요. 철기 봐봐. 철기 시대는 중국 무덤이야. 자,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지표면을 팔 거 아니야. 그지? 파고 어떻게? 관을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관을 만드는데 널 무덤이라는 것은 여기는 석관이지만 여기는 목관이라고. 사람 놓고 이렇게 놓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제 봉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뭐죠? 석관이냐 목관이냐. 돌을 주로 많이 쓴 애들은 어디다? 북방 시베리아에 영향을 받은 청동기 애들이다. 중국 애들은 거의 대부분보다 나무 목관으로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가. 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선창할 때 좀 따라 좀 해주세요. 갑자기 졸리는 사람도 잠을 깰 겸 해서. 외우라는 얘기 세 가지만 외우면 철기는 끝나니까. 명철, 한철, 널철. 따라하자고. 같이 우리 잠도 깨자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 좀 해주시라고. 내 친구 초등학교 동창 세 놈 얘기하는 거야. 명철, 한철, 널철. 한 번만 더 하고 끝냅시다. 명철, 한철, 널철. 끝났어. 철기시대 끝났어. 이제 할 게 없어. 끝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간단하잖아. 확인학습 끝났습니다. 50페이지 고조선부터 갈게요. 오늘 집에 가면서 외울 거 있다, 그죠? 명철, 한철, 널철. 내 초등학교 동창 명철이, 한철이, 널철이. 명철, 한철, 널철. 예,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수영차를 타면서 미친놈처럼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야. 명철이, 한철이, 널철이. 남들이 누가 뭐라 하든 마이 웨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명철, 한철, 널철. 가다가 기억이 안 나지. 왜 명철이지? 책을 빨리 가방 열어서 봐야지. 아, 명도전이구나. 한철이 왜지? 한자네?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되게 노력 많이 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 노량진 주변에 애들 지하철 타는 애들 봐봐. 유학집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좌우하지 말고 그냥 어디 어떤 장소가 가리지 않고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미친놈이 되고 미친년이 돼야 돼. 학교 가려면. 욕 같지만 내가 미쳐야 돼. 그래야 학교 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100명이 보면 한두 명 합격할 수 있는 시험들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남 하듯이 절대 할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합격한 사람들 뭔가 달라요. 보면
거의 미쳐서 살아요. 거의 미쳐서 1년 동안 살아요. 네. 공부하는데 살 쪘다, 5kg 쪘다. 미친놈이에요. 먹고 잠만 잤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운동도 하고 집중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공부하는 장소 일정하게 가져가시고. 집에서 공부하신 분 혹시 있어요, 여기? 손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 낯뜨거워서. 집에서 공부해도 되긴 돼요. 단 하나 옵션은 있어요. 옵션은 제일 집에서 공부할 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피곤한 경우가 있지, 사람이라는 게. 그럼 1시간만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옆에를 봤더니 뭐가 있어? 항상 평생 나 따라다니는 침대가 붙어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엄마 1시간 있다 깨워줘. 자, 깨울 때 1시간 더 깨우잖아. 짜증내 엄마한테. 엄마 1시간 있다 깨워달라고 깨워준 것 뿐이야. 왜 짜증내? 막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러다 보면 2시간 자고 3시간 잔다. 저녁에 잠이 안 와. 공부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왔네. 내는 검색이나 하고 앉아있다. 유튜브나 보고 매일 이거하고 친구들하고 톡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침대를 빼라. 침대가 나를 공부를 방해한다. 공부하는 기분이 내 몸이 누군가가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동생 있으면 동생, 형이면 형, 누나면 누나, 언니면 언니 방에다가 침대 주세요. 더블 침대 가져와라. 쓰라고. 그리고 맨 바닥에 자야 돼. 그래야 등 아프고 잠 깊이 잘 수가 없어.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 새벽에 공부하고. 남들과 좀 다른 모습을 취해보세요. 내 삶의 모습부터 조금 바꿔보세요. 시험 공부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나의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세요. 했던 걸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계속 잠만 잡니다. 계속 살만 푸둥푸둥 찝니다. 예, 제발. 선생님 옛날 고시 공부하는데 50kg도 안 됐습니다. 예. 열심히 먹고 살찌려면 52kg 나갔습니다. 공부할 때. 이 키에 52kg는 거의 가시예요. 가시. 선생님 공부할 때는. 지금 생각해봐도 한심해. 누가 인간으로 봤을까 싶어서. 선생님 키 52kg. 빼쩍 말라져 다녔거든. 지금도 찌는 편은 아닌데 체질적으로 찌지는 않는 편인데 그 정도 체중이면 거의 가시죠.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 열심히 패턴을 좀 바꾸시면서 정신 일도 하사불성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순서를 좀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순서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는 얘기입니다. 고조선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세기 조선이 있죠. 이성계가 만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고조선이에요. 옛고자에 올드한 얘기가 옛날 조선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고자가 붙어 있어요. 자, 봅시다. 고조선 최초의 기록은 중국 서적으로 기원합니다. 기원전입니다. 8세기죠. 기원전 산해경. 동익의 신화 내용을 우리 신화와 문화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동익의 밑줄 긋습니다. 동익의. 중국 애들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동쪽에 사는 오랑캐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차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중국에서 가지고 하는 동쪽에 사는 오랑캐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게 8세기, 기원전 8세기니까 되게 오래됐죠. 산해경에 나와 있고요. 7세기 관자입니다. 8세기, 7세기 관자라는 책에는요. 여기가 제나라거든요. 제나라와 우리 고조선이 교역을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는 8세기 산해경에는 동이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두 개가 다 나오진 않아요.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독 문제는 안 나옵니다. 선택지 지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8세기 관자에는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맞는 것처럼 섞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8세기 산해경에는 동의적인 명칭이 여기 나와야 되고, 그죠? 네. 7세기 관자에서는 고조선과 교역을 했다는 단어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몇 마디만 가지고 섞여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 만들어냈을 경우 틀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대충 틀리는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내는 문제 패턴이나 출제원이 내는 문제 패턴이랑 뭐 할까? 유사해요. 왜?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공부한 사람인데 뭐가 다르게 있겠어? 그렇지 않아? 시험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거 다 알잖아. 선생님도 알고 출제도 다 알잖아. 또 출제자도 그동안에 몇 년치 기출문제 싹 다 가지고 들어가.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그럼 출제 포인트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20문제씩 내시는데 상중하로 내주세요. 어떤 문제 상, 어떤 문제 중하. 토탈 20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여기 있습니다. 기출문제 꼭까지 베끼시면 안 됩니다. 응용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문제를 만드시는 분한테 일종의 오더를 주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출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20문제면 40문제 던져서 지네들이 20문제를 골라내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상중하고 출제 의도를 다 적어드려 달라고 얘기해요. 출제 의도는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 다 적어드려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문제 오기를 발생하고 혹시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반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작자가 문제를 만들 때 의도와 상이냐 중이냐 하이냐 수준까지 다 제기해 주거든요. 그래 나올 때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 출제를 의리에서 만든 거니까. 9번에 보시오. 동이족 8세기 산해경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관자에는 고전설의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 그런데 왜 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느냐? 동이는 봐봐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일본 애들도 다 포함돼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가 싹쓸이 잡아서 중국 애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도 우리 고조선이 포함되는 내용 보시면 돼요. 명칭 정확하게 동이족을 표기했습니까? 고조선을 표기했느냐에 따라서 산해경이 될 수도 있고 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중국 책입니다. 건국갑니다.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록으로 가장 빠릅니다. 삼국유사 내용으로 봤을 때 초기 계급의 사회 출현 및 우리 역사 등 최초의 국가 성립입니다. 당군신화가입니다. 한인의 아들인 한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여기가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잘라봐 슬래시 해봐. 한인의 아들이 한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왜 밑줄 그었냐면 출제자 이렇게 한다고. 한웅의 아들인 한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인과 한웅을 바꿔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되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디테일하게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서 얘기해 줘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도 풀어봐야 되고 책에 나오는 기출 당연히 필수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오늘 수업 끝나고 가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프가 들어가야 된다면 선생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내가 틀리는지 맞는지 봐야 돼. 첫 시험에 내가 만점 맞으면 좋겠지만 틀려도 괜찮아. 하나를 맞아도 괜찮고 두 개를 맞아도 괜찮고 세 개를 계속 봐. 내 점수가 만점 오를 때 계속 들락날락 하도록 계속 점수를 올려주셔야 돼. 조금씩 발전시키면 돼.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다음 주 시간에 하프 모의고사 볼 때 100점 맞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볼 거거든요. 왜 틀린지 직접 제가 피드백을 할 거거든요. 피드백을 하는데 왜 틀렸는지 몰랐는지 실수했는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선생님한테. 그럼 제가 이 친구가 뭐가 약하고 뭐가 약하고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겠지. 그래서 수업에 내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거든. 내가 잘 모르니까 앉아있거든. 또 합격하기에 앉아있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조금 파일 철 하나씩 가져오세요. 이거 한번 보여줘봐. 줘봐. 이 친구는 제가 수업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집에 이렇게 놓은 파일 있잖아. 무슨 하나 훔쳐오든가 문구사 가갖고 쌀쌀니까 하나 사오면 될 거지. 이런 식으로 모아. 버리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열어서 내가 봐. 이쪽 공부할 때 하프 뭐 나왔지? 하프 찾아봐. 이거 문제를 냈었네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야. 기출 잡고 하프 잡고 통영 모의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 가장 필요한 건 빨리 한 바퀴 돌릴 것. 책을. 그래야 전체 윤곽을 한번 대충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보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2차부터는 더 들어가고. 모든 과목에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어서 갑니다.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첫 번째 선민사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냥 외웠죠. 그냥 당군주는 선민사상이야.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오시더니 공무원 선생님 오더니 선민사상이 뭐야? 선민사상이에요. 뭐냐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100점 맞은 친구도 저하고 수업할 때 빵점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문제를 풀어왔던 것들 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외워서 풀었다는 뜻이죠. 봐,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 아저씨가. 누가? 이 아저씨가. 이거 나올 거야. 당군은 제사장 기능이에요. 하늘에 제사 지는 사람이고. 이건 통치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군 사상이라는 건 당군 앙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장, 무당의 기능이고 한 사람은 통치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 뭐라 불러?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했다 해서 뭐라 불러? 그냥 외웠잖아. 재정일치사야. 재정일치가 뭐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 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는 사회였다.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임무가 있어, 의무가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다음 한웅부족과 곰 토템 부족의 결합이다. 즉 토템 사상입니다. 토템 사상은 뭐죠? 특정 동식물과 우리 부족과 연결시키는 사상입니다. 대신 누구는 도망갔지 아까? 호랑이는 도망갔지. 나는 호랑이 부족인데 곰 부족이야. 우리 둘이 손잡고 한번 나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야 나는 싫어. 설화 내용은 뭐야? 동굴 안에서 21일 동안 마늘하고 쑥갓을 열심히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 나는 못 먹겠어. 도망갔잖아요. 호랑이가. 솔직히 곰하고 호랑이가 그거 먹고 나서 사람 되지는 않잖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의역을 하게 된 뭐야? 우리 손 한번 잡아볼까? 우리 연정을 한번 해볼까? 곰이 제의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호랑이가 나는 못하겠어.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로 뭐야? 그럼 고조선 국가는 뭐야? 연맹국가라는 뜻이에요. 부족과 부족 간에 여러 부족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연맹을 만들자고 건의했지만 뛰쳐나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익인간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을 널리 인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뜻. 재정일치사회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당군왕금은 정치와 통치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하게 됐다. 중심지갑니다. 초기에는 요령지방에 중심을 두었으나 후기에는 대동강 유역의 안검성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게 이제 이동설이에요. 처음 만들었던 지역 여기로 본다는 얘기야. 요동 지역에서 봤다가 대동강 쪽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민족 이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설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굴과 미성인 토기의 분포와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유물이죠. 비파형 동굴과 미성인 토기가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조선 영역을 알 수 있다. 성장갑니다. 기원전 7세기형 산둥반도에 있던 제나라 여기입니다. 여기가 산둥반도고요. 여기에 제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와 교회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이후 중국 북부 지역에 연과 대립하여 침략을 당한 연은 여기입니다. 연은 오늘날 국경 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연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땅을 잃게 되었다. 고조선 세력 범위 비파형 동공과 고인돌 주로 만주와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고조선 세력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군신화 수록문헌보입니다. 삼국유사 1년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충렬왕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기록이다. 가장 올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됐다. 가장 오래됐다. 현존 최고의 기록이다. 삼국유사. 그 옆에 적습니다. 물론 삼국사기 훨씬 더 빠르죠. 최고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삼국사기에는 당군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당군 얘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은
최고는 상무유사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연도가 틀리잖아요. 13세기 이건 11세기잖아요. 네, 맞아요. 단군 얘기는 여기다. 자, 꼭 기억하실 것.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역사책을 쓰는데 이것은 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신이한 얘기는 적지 않겠대요. 봐, 한자를 적어드릴게요. 이 정도 적어주셔야 돼요. 신이한 얘기는 적지 않겠대요. 귀신 신자 이상한 진짜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적지 않겠대. 왜? 삼국사기는 국가에서 왕이 명예 쓴 책이든 이거 정사예요. 그러면 개인 쓴 거잖아. 이런 스님이 개인 쓴 거잖아. 이걸 뭐라 불러? 그건 이걸 야사라고 그러지. 개인 썼으니까. 그래서 정사에는 귀신 나온 얘기 쓸 수가 없잖아 우리가. 역사책인데 봐봐. 조선왕조실록에 갑자기 뭐 좀비족이 나왔대. 뭐 좀비족 뭐 영화 얼마 전에 나왔죠. 재작년인가요? 조선왕조실록에 무슨 왕 때 몇 번째 줄에 좀비가 출연했다 이런 게 있나? 없지. 아셨어요? 실록이라든가 삼국사는 정사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는 절대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한 얘기는 어디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사인 삼국사기는 절대로 단군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제왕옹기, 이승유 두 개를 묶습니다. 둘 다 고려 충렬왕이고요. 두 개 묶어서 뭐라 적을까? 앞에다가 원간섭기 적으면 돼요. 원간섭기에 공통적으로 상무사와 제왕옹기가 단군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지. 에? 어느 나라가 지배하는데 진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는 말이야 징기스칸의 후예야. 우리한테 거들먹거리는 거야. 몽골이들 와가지고 야 니네 말이야 막 이런 식이야.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야. 그럼 우리도 뭔가가 자존심을 좀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 까불지 마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고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는 단군의 후예야 자식들아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삼국사와 제왕옹기는 공통적으로 단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일까? 그냥 애우지 마. 왜일까? 원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가? 저항의식이 생기는 거야. 왜 저항의식이 생길까? 우리가 완전히 그냥 예 하는 후기가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고 나는데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간 저항의식이 남아있는 거야. 쟤들 뭐라 까불지 마. 한번 붙어. 막 이런 식 저항의식이 또 남아있다는 거야. 저항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군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삼국사와 제왕옹기가 공통점인 이유는 이거예요. 서로 작자가 몰라요. 서로 전혀 다른 동네야. 한 사람은 저기 형상부터 한 사람은 개성에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까? 야 우리 공통으로 야 우리 단군에 쓰자 이렇게 서로 전화하거나 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주변의 지식인들 입장에서도 뭐야? 몽골에 대한 제왕의식이 남아있던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리서남 쭉쭉쭉쭉 보시고요. 꼭 기억하실 것 옆에다 삼국사기 X만 딱 적어놓으면 간단해. 단군 얘기 이상한 얘기들은 삼국사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52페이지 이만조선의 출연으로 가겠습니다. 이만조선 보겠습니다. 바뀌죠 이제. 우리 보통 단군조선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그 당군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시면 대통령 몇 명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의 직책이잖아요. 당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당이라는 뜻이죠. 무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기능도 있지만 통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입시 사회니까. 이 단군 조선인데 거기 단군이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즉 요즘 말하자면 대통령이 무너진 거야.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라는 말 하지 마. 그래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조선을 붙여놓은 거야. 이제 단군 조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만 조선이라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자 봅니다. 기원전 4세기경 요소를 경계로 중국 연나라 대립만큼 강성하였다. 지금 요 박스 있죠.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 다음 주 제가 모의고사 낼 수도 있어요.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요소를 경계로 중국 연나라와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지도를. 통상 제가 이렇게 만리장성을 그렸지만 지금 만리장성을 그렸지만 만리장성은 진나라 시기예요. 진나라 시기. 한참 뒷 얘기예요. 한참 전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도 그려놓은 거예요. 경계를 다 시하게 적여서. 자, 보시면 항상 이쪽은 동쪽인 요동, 이쪽은 요소해. 여기 전체가 뭐예요? 요소에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고조선 영역이었던 거예요. 봐봐요. 요소를 경계로 4세기에 봐봐요. 요소를 경계로 요소를 경계라는 얘기 뭐예요? 여기가 연나라예요. 오늘날 국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연나라예요. 그래서 연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연경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북경이라고 하는 베이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중국 수도죠. 요소를 경계로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4세기 상황이에요. 그만큼 4세기 어떻게 연나라를 대립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되게 강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도를 내 머리에 집어 넣으시라고. 두 번째 보세요. 3세기 봅니다. 시험전 3세기 초 연나라 장수 징계가 침략하여 징계 밑줄고 있습니다. 요동을 상실 만번안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만번안까지 했다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뺏기게 됐다는 뜻이에요. 네, 만반은 제까지. 보통 서방 이천리가 상실됐다 이렇게 하죠. 이천리가 대충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 이해해서 합니다. 4km는 심리는 통상 4km를 얘기합니다. 100년은 40km. (400km)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 부산 가면 한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이천리에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왔다가 오케이? 뭔가 아시겠죠? 그 거리가 요 거리라는 뜻이야. 3세기에 이 정도의 우리 땅을 잃게 됐다는 뜻이에요. 연일 공격을 받아서. 그 당시 연나라에 되게 가장 강성했던 시기예요. 예. 선생님이 옛날에 한때 그 무협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예. 막 그 세트로 무협지를 막 빌려다가 봤는데요. 이때 맨 연나라 나와요. 선생님 그 연나라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연나라는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하는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영화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사극 또 옛날 드라마들을 보면 항상 선생님은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티는 뭐지 저기에? 언어를 잘못 사용한다든가 복식, 패션이 잘못됐다든가 뭐 머리 모양이 잘못됐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눈, 매의 눈으로만 보니까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 그것도 병이야. 직업병이야 이게.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면 재미로 보잖아요. 우리가 시간 때우기도 하고 킬링 타임으로. 사극을 보면 선생님은 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 이제 복식 저러면 안 되는데. 에이 그래서는 영어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이 앞전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고려 말에 DR을 하는데 이러다 팔도 여행하겠는데 얘기하더라고. 고려 말에 팔도는 조선 태종 때 처음 만들었어요. 팔도 유람하겠네. 고려 후기에 팔도 유람한다는 얘기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태종 때 만든 건데 팔도라는 게. 근데 갑자기 고려 말에 들어앉아서 에이 이러다가 팔도 유람하겠어 이런 양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게티야 그런 게 선생님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작가들이 약간 논치가 있죠.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디테일해서 깨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래려니 합니다. 저도 보고 그냥 나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왕, 준왕 밑줄 긋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왕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이죠.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요. 그 강력한 왕이 밑줄 긋습니다. 선생님 3세기에 우리가 지금 이철제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강력한 왕이 이철제를 상실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모아된 용법이 있어요. 그죠? 모아된, 무엇보다 더 강한, 더한. 누가 더 강했다는 얘기죠? 얘들이 더 강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얘들도 강했는데 더 강한 애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더 강한 애들. 자, 보겠습니다. 중앙간직으로 대부, 지방을 다스리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박사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는 지방관을 갖다가 박사라고 불렀어요. 박사가 있었다. 2세기 갑니다. 기원전 2세기. 세력이 커진 이만희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자, 이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국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가 마감을 합니다. 여기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얘기는 군웅할거 시대라고 그러죠.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중국을 재편하려고 하는 시기였죠. 춘추 전국 시대는 또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공자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 시작했어요. 성현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같은 말로 제자백가식이라고 그래요. 자자는 아들 자자 쓰죠. 이렇게 아들 자자인데 중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sir, 중국말로 하면 쌤이에요. 선생님, 존칭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자의 자자는 어떤 부분을 일가를 이루었다 해서 성현의 반열에 올랐다. 성현을 공자 명제할 때 이 자자는 성현이다. 우리가 모셔야 되는 상대가 됐다는,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게 춘추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살았던 시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예요. 공자는 원래 본명은 공부입니다. 언덕 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엄마의 언덕 위에서 태어났던 이름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 나이 차가 20대하고 60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 정도의 나이 차가 많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공자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얼굴을 얼마 보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나지 않아. 꼬맹이 때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길러내는 애예요. 되게 어렸을 때의 생존 과정은 되게 어려웠었겠죠. 네, 이런 인물이 공자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 전까지는 무질서의 시대였던 거예요. 사람이 지켜 윤리, 규범, 도덕, 동물과 별 차이가 안 났던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유학이라는 걸 하죠. 유학이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이에요. 그걸 우리는 꼬맹이 때부터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못 만지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거 만지면 안 돼. 이러잖아요. 뭘 이상 막 지우면 어떻게? 예,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탁 때리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 그때는 막 울고 짜증냈겠지만 그 교육을 다 받아서 되게 엄마로부터 또는 아빠로부터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교육받는 걸 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시기예요. 그런데 공자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정치적 힘을 그 해오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정치하고 싶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나를 써주질 않는 거야. 너무 똑똑해 얘가. 그래서 꼭 입 바른 소리를 해. 정치는 약간 좀 아첨한 애들 좀 필요한데 꼭 입 바른 소리를 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주변 8개 나라 역사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고 나는데 제목 정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읽을 수 있죠? 이 정도 한장. 뭐예요? 왜? 봄, 춘, 가을, 추. 춘추라고. 책을 써놓고 봤더니 제목을 정하려면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생성되고 멸망되는 게 사계절 중에 봄과 가을처럼 생성되고 멸망되는 게 반복되더라는 거야. 나라의 생성과 멸망하는 게 이렇게 반복되더라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 책 제목을 춘추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부르는 거야? 춘추 전국시대. 전국이란 뭐냐면 수없이 많은 그거야. 나라들이 전쟁에 서로 8개 나라 군웅할 것이 서로 한 나라가 통일하겠다, 하나가 통일되겠다고 싸우는 시기를 갖다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살았던 시기에 춘추란 역사책을 썼을 때 군웅할 것이기에 제자 백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유학자들이 많이, 백가니까 100여 개 이상의 가문, 100여 개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했다. 모두 다 유학자는 아니고 떠벌이들이 많았어요. 말품 팔아서 판 애들이 있어요. 막 떠벌이들이 있었어요. 웅변가라, 달변가라 부르죠. 그런 애들 다 토탈 합쳐봤더니 100명 정도 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백가란 말은 되게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철학자인 유학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통칭해서 요 시기를 갖다가 춘추 전국시대 또는 제자 백가시대. 그러니까 되게 혼란한 시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이 등장했다는 뜻이야. 요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 여기 뒷골목 가봐. 술집 되게 많지. 그지? 그럼 여러분 지나갈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야, 춘추 전국시대네. 10집이 술집이면 한 집만 살 거야. 앞으로 2달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동네에 이제 집 근처에 이렇게 번화가가 있다면 술집 되게 많잖아요. 저녁 되면 네온사인 막 휘청. 야, 이거 춘추 전국시대네. 오, 전쟁이야, 전쟁터야 이렇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요 시기에 좀 지워도 되겠죠? 갑자기 중국 얘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요 시기 혼란기가 이제 지나서 보겠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와요. 중국 출발점이. 하나라,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애들은. 중국 애들은 그냥 상상의 나라로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가 세운 나라거든. 동이족이 우리가 세운 거니까. 지네들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혼란의 시대가 오죠. 그리고 진나라 시기가 오죠. 진이 멸망하고 있게 한고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방이라 보통 얘기하죠. 유시성을 가진 이름이죠. 유방이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기 시작하죠. 이때 재통일에 공을 세웠던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밑에 혀에. 근데 한고조는 농민 출신이야. 한자도 변변하게 읽지 못하는 되게 약간 무식한데 사람이 많이 몰려든 이유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호거리형 형태야. 공부와 관계없어. 머리에 드는 것은 별로 없다 해도 호거리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막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때 이만도 한고조 밑에 들어가서 전쟁에 수행했다는 거예요. 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고조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변방에 있는 이런 나라 땅덩이를 하나씩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일명 이런 나라들을 제후국이라고 불러요. 제후 또는 왕이라 불러요.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황제라 부른단 말이야. 황제가 지배하는 제후국에 선물을 하나 주겠다는 거야. 주고 난 다음에 한고조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빼앗은 땅인데 주고 나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얘기야, 야, 네 땅 가져와. 예? 주셨잖아요. 그래, 가져오라고. 그거 안 되죠. 줬다 뺏는 게 저로 추사하죠. 알았어.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거야. 야, 뒤에 너도 그 땅 가져와. 갖다 바쳐. 그러면 안 되죠. 진짜로? 알았어. 그럼 다음에 갖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씩 죽여가는 거야. 왜? 자기가 다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울 때는 사람을 동원시켜서 땅을 넓히고 세력을 확장해서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었어. 죽고 났더니 아까운 거야. 자기가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야. 이만도 죽게 생겼거든. 이만이 모신 수장이 한고제 친구야. 여기 하나 땅을 줬는데 여기 이만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야, 너도 하나 가져와, 친구. 에, 친구 이거 너무한다. 나까지 죽일 거야? 내놓으라고. 못 주지. 알았어. 다음날 군사하고 동원되어 갈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또 도망갔다고. 이쪽 흉노적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만이 모시는 상사는. 이만은 갈 수가 없는 거야. 에이, 저는 우리 땅으로 가야 되겠네. 자기 고향으로 간 거야. 이게 이만이야. 그래서 변방에 경비 쓰는 사람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이만 조선 오기 전에 고조선의 왕의 허가를 받아서, 준왕의 허가를 받아서. 근데 점차 이 사람이 세력을 확대시켜가, 이렇게 이 지역을. 그리고 왕위를 위협하게 돼. 그 결과 준왕이 쫓겨나요. 그리고 쫓겨난 이 나라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고, 자기가.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 불렀어? 이만조선이 됐어. 자, 그럼 이만은 봐봐. 쫓겨난 준왕을 어떻게 할까? 준왕 봐봐. 준왕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럼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천왕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야. 누가? 준왕이. 준왕은 이만은 왜 졌을까? 약간 경계를 늦추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무기가 달라졌어. 봐. 한 고자가 한 나라를 통일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뭐겠어? 철제 무기야. 그럼 철제 무기가 아닌 건 뭐겠어? 앞에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무기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야. 마찬가지, 이만도 뭘 가지고 왔겠어? 전쟁에 싸웠던 청동제를 가져왔겠어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철제 무기를 가져왔겠죠. 철제 무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 땅을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그럼 준왕 어떻게 해요? 청동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 와서 누가? 준왕이 진국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삼한 지역에서 세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마한 변한 진화전에서 만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충청도 천안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이걸 진국이라 불러요. 그리고 와서 여기 왕으로 추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해 갔어요? 충분히 이해 갔죠? 그럼 천안에 가면 뭐가 있겠어?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있겠지. 천안에 있던 웰컴 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식사하고 부모님들하고 식사하고 맛있게 다가이도 하고 뉴스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갑자기 창문 열고 칼 들고 전에가 탁 왔어. 어서 오세요. 웰컴 하는 사람 있어? 신고해야지. 강도 들어왔다. 신고해야 되겠어요. 자, 봐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배하게 되겠지. 이 사람은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에 많대. 이 사람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자, 그래서 봐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봐봐요. 재정이 분리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 정치하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제사진상이 분리되어 있다,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소돌아가는 곳에 일정한 공간에 가둬놓고, 이 사람 뭐야? 제사 기능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뭐 할까? 정치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하는 게 뭐야? 재정이 분리되면 무조건 3만원으로 통째로 막 외워,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맞아. 그래서 공무원 시험 바닥에 와가지고 재정 분리가 뭐냐? 예? 재정 분리가 뭐냐고. 설명을 못 한다고, 이게.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된다고. 그리고 진국이 되게 중요해요. 왜? 진국이 왜 중요한지 볼까요? 자, 진국은 여기잖아, 그지? 자, 봐봐. 여기 한나라로 통일했지. 유방이 통일했잖아. 한고조가 통일했잖아. 자, 그러면 엄청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한다고. 전국의 교역망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로를 파서 양자강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 수로를 만들 배를 이용해서 하루 일일 생활권을 만든다고. 엄청난 인구에 엄청난 땅들, 엄청난 생산량이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진 것과 대비해서 뭘 해야 돼? 소비가 돼야 돼. 소비가 되지 않은 것도 그 생산량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잖아. 생산량이 넘치면 어떻게 돼? 다 소비 못 해. 그럼 소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출해야 되겠지.
수출해야 돼. 그 생산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 터야지. 진국과 교육을 해야 되겠지. 여기 이만조선과 하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 못하지.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못 온다고, 다이렉트로 못 온다고. 중국 본토에서 서해안으로 바로 다이렉트 올 수 없다고,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해? 배를 띄울 수가 없어. 그 당시 조선술이 발달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만조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 위에서 와야 된다고. 그럼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만조선의 허가가 떨어져야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협상했겠지. 와, 괜찮아. 와, 이렇게. 그럼 협상을 했다는 얘기야. 중간에 옵션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봐. 이 물병 한번 보자. 이 생수병을 하나 만드는데 예를 1,000원짜리를 한번 생각해봐. 소매가가 1,000원짜리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자, 한 나라에서 만들 때 이게 300원에 만들었대요. 그럼 이만조선 중간에 넘겨주는 거야. 그럼 중간에 300원을 넘겨주면 어떻게? 얘는 최소한도 이익을 봐야 되겠지. 중간 유통비를 받아야 할 거야. 그럼 최소한 600원 정도를 갖고 이쪽으로 넘긴다 생각해봐. 600원의 반기면에서는 3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야. 그치? 원가가 300원이야. 600원에 진에 넘겼어. 진 나라에서 1,000원을 파는 거야. 여기 400원 마진 보고 여기 300원 마진 보는 거야. 끝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만조선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고. 부를 축적하면 무슨 생각할까? 한 나라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국방력에 있어서 우리가 전애들 이기지는 못하고 대동소이할 정도까지는 국방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겠지. 그렇잖아. 그럼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돼. 국방력을 강화시켜. 그럼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어떨까?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한고자 죽고 그에다 한무제가 등장해. 한무제는 중국의 최고 영웅 중에 한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엔수 같은 애들. 왜? 이만조선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아니겠지. 반대로. 그래서 한무제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만조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자중질환해서 이만조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나라들이 북한이 무슨 미사일 하나 쏜다고 되게 심각해지고 민감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 왜? 결국은 전부 다 결론은 우리를 다 이어가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저 정도의 이력을 갖는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미사일이 또 핵미사일을 준할 정도의 가지고 있어야만 어떻게 우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잖아요. 주석들 맨날 빵빵 쏘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정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없어요, 그런 거? 우리도 이렇게 막 보여주기 한 번씩 해주잖아요. 우리도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한 20발을 빵빵 쐈습니다. TV 가끔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기 한 거잖아요.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결돼요. 결과적으로 이만조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땅덩을 넓히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한무제에서 이만조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설치해버리는 거야? 한나라 땅이 돼버린 거야, 여기가. 한사군. 4개의 군을 형성해서 한 나라의 관리가 직접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사군 시대가 됐다. 이때가 한사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제 다음 읽으면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세력이 커진 이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준왕은 신하들 이끌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한왕이 되었습니다. 중앙 정치적으로 같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만조선의 강성기보입니다. 이만조선 한강 이남에 진이 중국의 한가 통교하려 하자 진과 한의 교통을 막고 중개무역에 붙였습니다. 중개무역에 밑줄었습니다. 이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 수용하여 농업과 무기 생산에 수공이 더욱 발달하였다. 조선에 있었던 남녀가 한해 통하자 남녀에 밑줄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예라는 나라가 있다고요. 선생님 고조선이잖아요. 꼭 머리에 명주시오. 고조선은 연맹국가예요. 여러 개의 부족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예요. 선생님 몇 부족인가요? 고조선은 몇 부족인지를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만조선이라고 하는 세력 범위 안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가 있잖아요. 일종의 부족국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부족국가가 이만조선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한과 손을 잡게 됐다면 우리의 압록강 부근이 텅 비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경선이 훨씬 더 한과 국경선이 가까워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압록강은 경계로 돼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봅니다. 조선에 예속되었던 남녀가 한에 투항하자, 한나라에 투항하자 예의 땅 압록강 중요 동가강령에 창해궁을 설치했다. 창해궁을 읽었습니다. 창해궁이란 말은 뭐죠? 우리 땅이 아니라 한나라의 하나의 군 단위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을 상실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해궁을 설치하여 이만조선에 압력을 가했으나 토착인의 지향으로 이인들에 철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조선의 멸망 가봅니다. 이만조선 또한 한의 동방 침략 기저 요동군까지 이어하였으며 한은 북방의 흉노에 미치고있습니다. 이만조선 연결되는 걸 두려워 서파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무제가 이만을 조선을 침입, 이에 우구왕 이만이 손자죠. 1년 만에 항전하였으나 주화파가 항복하고 니계상 밑줄 긋습니다. 니계상 오늘 아침 도시사급에 해당됩니다. 니계상 3 한의 기법 회청을 한 직위를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3이 보낸 자객의 우구왕이 암살되었으며 대성 성기가 항전하였으나 BC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 멸망됐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겁니다. 적어볼게요.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을 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됐죠? 가장 많이 물어본 거. 그 다음에 이만조선의 멸망 과정들 물어보기도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만이 한민적인 증거 보겠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이국시의 머리에 상추를 틀었다. 우리 여러분들 상추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남성들을 보시면 앞머리, 옆머리를 다 위로 올립니다. 묶어 이렇게. 가끔 우리 보면 여성들이 묶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똘똘 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모자를 쓰는 거야. 우리나라의 고유의 패션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국시의 머리에 상추를 틀었다. 조선인 복장을 하여야 했다. 그 조선인 복장에 같은 말 옆에 적습니다. 호복이라고 적습니다. 오랑캐가 있는 복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중국식 표현 방법이에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갔다가 호복이라 했다는 뜻이에요. 호복이란 밑에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주로 흰 옷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 백이민족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현재로 보면 투피스입니다. 뭐 여러분 대부분 지금 현재 편하게 해서 밑에 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씩 입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근데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해요? 원피스예요. 원피스가 편합니까? 투피스가 편합니까? 활동복으로 필수가 편하죠. 따로따로 놀 수 있으니까. 특히 군인들 어떻게 될까요? 칼을 쓰고 발로 차야 되잖아. 그래서 원피스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화살이 날라오고 칼을 들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전쟁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원피스는 전쟁이 되게 어렵죠. 불편하죠. 그래서 옛날 무협영화 옛날 무협영화 보면 어떻게 싸움하기 전에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원피스를 입어가지고 이 머리 치마 단을 쭉 올려 허리춤에 딱 묶은다 그래. 그러는데 됐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나중에 중국 무협영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저게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고 우리가 입었던 것은 투피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싸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바로 발차기 할 수 있잖아. 근데 치마 입고 발차기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활동이 투피스를 군인들이 입고 싶다고 요구하는 기록들이 막 중국의 사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국호를 그대로 이만조선의 용어를 썼다. 그 다음에 지배계급의 토착민 출신이 조선인을 기용했던 점을 들 수 있다. 한사군 설치. 낭랑, 대방, 임둔, 현도.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란 얘기죠. 한나라 애들이 우리 땅에다가 군을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 다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회에서는 한사군의 위치를 우리나라로 비정할 것이냐 우리나라를 벗어난 중국 땅에 서로 토론이 되게 심각해요. 그것까지 아직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잡아야 돼요. 미천왕 시기에 낭랑군을 몰아냈어요. 첫째 것만 외우세요. 보세요. 고구려 미천왕 때 낭랑을 물리쳤다는 뜻이에요. 자, 봐봐요. 공부할 때 여러분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여러분들이. 봐. 여기가 부여예요. 여기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말기쯤 됐을 때 부여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결과좀 봐요. 고조선의 유민이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만조선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만조선이 만들어졌어요. 이만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됐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갔죠? 그때 부여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왕위 계승급 문제가 발생됐어요. 왕위 계승급 문제. 그때 여러분 아시는 이 아저씨 아시지? 주몽이라는 사람이 형제간의 왕위 계승권을 다툼하다가 도망쳐 온다고. 도망쳐 와서 주몽이 여기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웠다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 이름이 고구려야. 이해 갔나요? 흐름 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봐. 고구려가 먼저예요? 부여가 먼저예요? 부여가 먼저지. 고조선이 먼저예요? 부여가 먼저예요? 그렇지. 이제 잡혔죠? 이게 흐름이야. 쭉 보는 거야. 아, 고조선 말기 부여. 부여가 왕이 계승권에 아들이 쫓겨나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 됐죠? 그럼 고구려 땅은 딱 여기잖아. 그럼 나라를 만들어서 땅덩이를 넓혀야 되겠죠. 국민의 숫자를 또 넓혀야 되겠죠. 근데 봤더니 여기가 중국 애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한 나라 애들이. 그럼 이 땅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옛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회복해야만이 옛 고조선 땅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의 꿈은 뭘까 앞으로? 주몽이의 꿈은 옛 고조선 영토를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걸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야. 왜? 여기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왜? 샌드위치 돼 있잖아. 언제 죽어도 이상할 거 없잖아. 그래서 얘들은 계속 여기 있는 애들 주시하고 있는 거야. 정세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이제 동천왕 시기에 이쪽 서안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안평을 기습 공격해요. 실패하게 됐어요. 누가? 동천왕 시기에. 동천왕 후대에 미천왕이 있어요. 미천왕이 서안평을 또 공격해요. 이때 성공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한사군들이 여기 통로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중국도 삼국시대가 됐어요.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됐어요. 한 나라도 멸망하고요.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가 여기 한사군들인 거거든요. 그럼 얘들 이렇게 얘기하겠지. 요 길이 차단되면 여기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럼 고구려 애들 어떻게? 이 길을 계속 막고 얘를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럼 선택을 하고 그래, 옵션을. 여기서 그냥 죽을래? 시간적 여유를 지금 짐 다 싸가지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갈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겠죠. 대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지. 짐 보따리 살았던 거 다 이 짐 저 짐 다 싸가지고 어떻게? 그 끝이 안 보였다. 출발점이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사군 위치는 요즘 되게 좀 말이 많아요. 평양이냐, 평양 밖이냐 되게 말이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서안평을 공격해 얘들 다 몰아내게 됐어요. 이렇게. 이 지역을 고구려 땅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만 되게 옛날에 고전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옛 고전 영토를 회복하는 장책을 일명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7급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다물정책이라 불러요. 우리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걸 다물정책이라 불러요. 다물정책을 고구려인들이 했다. 응? 물. 다물정책이라 불러요. 다물정책이란 옛 고전 영토를 회복하는 정책이에요. 고구려 왕들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언제 이게 이루어졌다? 동천왕, 미천왕? 미천왕 때 가서 다물정책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을 다시 오늘날 북한 땅이죠. 북한 땅을 다 이들이 다 차지하기 시작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게 고구려의 이대함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 다물군이죠. 그리고 1910년대에 김창수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만든 군대 이름이 다물군이에요. 만주에서. 이거 독립운동사에 나온다고. 1910년대에 만든 군이 다물군이에요. 그러면 김창수 선생이 다물군을 만든 이유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제들은 땅을 빼앗겼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럼 그 사람의 뜻은 뭐야? 일본애들 몰아내고 우리 영토를 다 찾겠다는 의미를 가진 게 다물군이에요. 이것도 심화, 이것도 7급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9급에서 쉽게 출제되는 상관인데 7급 문제가 딱 하나 들어오잖아요. 한 번 틀린다고. 제가 가끔 7급입니다 하는 이유도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내가 9급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난이도 조절력 7급 문제에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저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다물군이 뭐지? 다물정책이 뭐지? 알고는 있어야 하는 뜻이야. 그게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문화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오곡의 풍성함을 토속 산신에게 기원하는 비문으로 이 비문을 통해 점재인 영광이고 열수가 되던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일명이 왜 점재인 신삽이라죠. 밑에 있는 그림이 점재인 신삽인데 우리 건 아니에요. 중국에 될 거예요. 중국에 될 건데 큰 역사적 가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 최초 비석인데 우리 건 아니다. 한나라 거다. 8조 갑니다. 3조의 내용만 전해집니다. 8개의 법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서 지리제요. 살인상해 절도 묶어요. 3개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상해죄,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공물로 보상한다. 절도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자의 집에 들어가 노예가 얹히게 노예임을 즐겁습니다. 또는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50만 전을 돈으로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미음은 여자의 정제를 중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문법상에서 알지 못한 걸 추측해버리면 이건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한사건 설치 이후에 법속이 복잡해져 법조항도 60여 조로 증가되었고 풍속이 각파되었다. 그러니까 8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조선인들을 커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60개 조로 늘어나면서 되게 법의 숫자가 많아지게 조문이 많아지면서 우리 조선인들 갖다가 옥죄기 시작했다. 그래서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조선까지 마칩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